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일기라고 합니다. 예. 오늘 원래 3시간에 해드리기로 돼 있는데, 좀 빨리 땡겨서 날씨도 덥고 한데, 한 2시간 반 정도, 5시 반 정도. 그래서 중간에 한 번만, 한 10분 정도 쉬시고, 그냥, 5시 반에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이제 문제 분석을 좀 하면, 어쨌든 1번부터 한번 쭉 분석을 좀 하고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신 분들 좀 구성을 보니까 우리 학원생들이 한 반절 정도 되시고 학원생 아니신 분들이 한 반 정도 이렇게. 문제가 이게 우리 학원생들이 지금 한 60명 되거든요. 오프라인 들으시는 분이. 기본반 한 35명, 연구반 한 25명에서 한 60명, 오프라인이, 동영상이 한 20명 돼가지고 한 80명 되는데, 공개 강좌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래도 말을 안 들어. 왜냐면, 나중에는 이거 책이 없어요. 요거 우리가 여기 딱 참석하는 사람만 주려고, 여기 70석이라고 하는데 70석 안 되는 것 같고, 한 60석 되나? 그렇게 해서, 여기 조금 해서 이번에도 아마 80부 재부른 것 같은데, 그리고 나중에는 없습니다. 꼭 오십시오. 그렇게 하고 문자까지 보내는데 이렇게 애들 안 와. 합격할 생각들이 없는 건지. 저는 제가 다니는 학원 외에 다른 학원도 하여튼 토요일날, 일요일날, 근데 대부분 일요일날은 잘 안 하고 토요일날 저렇게 하는데 2시에 하는 학원 있고 3시에 하는 학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2시에 하는 학원 가서 책 받아다가 3시에 하는 학원 가서 강의 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저기 쫓아다녔어요. 해봐야 이제 몇 개 학원 안 되잖아요, 서울에. 그래가지고 이제 쫓아다니면서 자료 얻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거 비교 검토하고, 또 어떤 때는 발송배전 것도 이게 해가지고, 비교해보고 그랬는데, 좀 이런 공개 강좌 같은 거, 내가 카페도 자꾸 공개 강좌 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학원 분위기도 보고 해서 학원 결정을 해라. 동영상으로 공부하면 어떻게 되냐. 동영상 가지고는 안 되니까. 세상에 1%짜리인데 이를 갖다가 편하게 공부해가지고 합격하겠다는 사람 자체가 도대체 자기가 그 동네 야산 올라가는 거 하고 히말라야 올라가는 거 그 차이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히말라야 올라가는 사람이 동네 야산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 참 한심스러운데, 그래가지고 그거 안 되고 학원에 와가지고 열심히 강의 듣고 서브노트도 만들고 스터디도 하고 부딪혀가지고 모의고사도 보고 해서 해야 1%짜리인데 이게 합격률이 1%가 100명 중에서 1명인데 어디 장난 아니잖아 이게. 전체 보면 6명, 7명, 많을 때는 한 8명 이렇게 합격하니까 8등 안에 들어갈 때 천만의 말씀이에요. 쪼개놓고 보면 100명에 1명이란 말이야. 100명에서 1등 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해서 7, 8명, 7, 8, 7, 8명 뽑는데 그거 못 들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이런 데도 막 쫓아다녀야 되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 대단하신 거야. 근데 이런 데도 안 쫓아다니고 더구나 자기 학원에서 강의를 해주는데, 안 한다. 다른 학원도 와서 듣고 그러는데, 이건 문제 있는 거야. 저 합격하신 분도 와서 있는데, 주한글 기술사님, 2차 시험 본 거 언제 발표해? 8월 23일? 다음에 강의도, 기회가 있으면 내가 한번 줄 거야. 그러니까, 일단, 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 학원이 지금 건축전기 제가 개설이 아니고 전에 2년 동안 다른 분들이 했었는데, 그걸 제가 바톤을 물려받아가지고, 키우긴 제가 좀 키운 셈입니다. 그때 6명 가지고 시작한 게 지금 60명 이상 늘었으니까, 한 2년 만에 한 10배로 늘었으니까, 어쨌든 키웠는데, 그러기 위해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책이 한 12권 정도 많이 노력을 했어요, 저도. 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저도 공부를 하면서 이게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합격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어요. 작년 2월달 제가 합격생이니까 그 전에 전기응용 합격하면서 바로 이제 전기응용 건축전기 몰아서 이렇게 강의를 했던 건데, 어쨌든 합격하기도 전에 이제 원생들이 많이 늘어나서 이제 인정들을 해줘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게 이제 제가 합격할 때까지만 자료예요.
올해 2003년이죠? 2013년. 그러니까 2012년 2월 달까지 자료예요. 그러니까 작년 거 하고 올해 거는 자료는 저기 없어요. 그래서 작년 거, 올해 거 자료를 올 하반기 때 좀 이렇게 만들어서 왜냐면 거기서 또 나오니까 내년에 시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문제 분석을 보면 어쨌든 건축전기의 기출문제에서 한 60% 정도 나왔어요. 기출문제 중에서 한 60% 정도가 나왔고 발송배전에서 또 여러 문제가 넘어왔고 그 다음에 건축전기 막 100% 넘어가요. 지금 그 발송배전 뭐 이번에 전기안전 보는데 발송배전 문제 보니까 엄청나. 그걸 어디다 넣어놨더라? 하여튼, 제가 그걸 좀 다운을 여기 있네. 자, 이게 한번 봐보세요. 전기자동차 충전 방식. 이게 건축전기에서 공부한 거죠. 배전선로 양방향 보호기기 필요성과, 이거는 좀, 발송배전 문제인데, 별거 아니에요. 리크루저 나오잖아요, 리크루저. 그러면 그냥, 적당히 쓰면 돼요. 필유기, 기기에 근접하에 설치하는 효과적인 이유. 이것도 발송배전에서 다 공부한 거고. 다만 여기다 이제 공식 하나만 더 넣어주면 발송배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개통보호에 있어서 맹점보, 이거는 모르지. 그 다음에 자기회로의 오음법칙, 전기회로의 오음법칙. 이거 우리 8회 1장에서 공부한 거예요. 변압기의 이행전압, 이것도 우리 추가 예상 문제에서 한 거고. 이행전압이라는 것은 보통 전압이 넘어가는 게 아니고 서지 전압이 넘어가는 걸 이행전압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다 공부했던 거예요. 역률 개선 효과, 이거 오히려 발송배전보다 건축전기 문제에 더 가깝고. 공통접지, 이것 마찬가지고. 대용량 교류발전기의 회전계좌형을 사용하는, 이것도 우리 지난번에 동료 하면서 다 설명드렸던 거예요. 대용량, 우리가 보통 조그마한 발전기는 직류 발전기 같은 경우는 고정자를 계좌로 해요. 회전자를 전기자를 해요. 예, 전기자 한다는 얘기는 거기서 전기가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전기자. 발전할 때 전자에다 기자가 일어날 기자예요. 전기를 일으키는 것이 회전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전자를 끌고 나와요. 왜냐면 소용량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계좌 같은 경우에 전자자, 영구자석도 쓰고 간단해요. 근데 이제 교류 발전기는 대용량을 끌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대용량을 회전자에서 끌어내려면 그걸 회전에서 고정으로 이렇게 슬림링 같은 걸로 끌어낼 방법이 없어요. 그냥 고정자에서 끌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전자를 뭘로 하냐? 여자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자에다가 DC 가압하고 그런 거 설명 다 한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수력발전, 이거는 발송배전 문제. 유량 유동, 이것도 발송배전 문제. 총 31문제 중에서 발송배전 순수 문제가 몇 개 안 돼요. 쭉 보시면. 삼상 1위선 송전선로의 상간거리가 각각 다르게 배치되어 있는 경우 이 선로의 착용 인덕턴스. 요거 L1, L2, L3 해가지고 등가 성간길이 간거리 구하라는 거예요. 단거리 송전선로에서 선로 정수 중 저항과 인덕턴스만을 고려한다. 수전단 전류 기준으로 벡터도를 그리고 이것도 VR 해가지고 IR, IX 해가지고 VS 구하는 거. 전압 강화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가스터빈 동작 원리, 이것도 우리 요거 앞에 밑에까지 가면 이제 이게 발송배전 문제인데 이거 대학교 때 전력공학에서 공부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개통에 연계되어 병렬 운전 중인 발전기 A, B 이렇게 쭉 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순수 발송배전 문제가 몇 문제 안 돼요. 전기 안전 한번 보실까요? 건축전기 공부하면 무지하게 유리한 거예요. 전기 집진장치, 그 다음에 대용량 변압기, 이게 몇 개인지 모르지만 송유식 냉각방식인 유동대전 현상 다 공부했죠. 누전 차단기 오동작, 그 다음에 방폭 기구, 발전기 환경대책, 변압기 소음대 6번까지 나온 거 보니까 4교시네. 거꾸로 가서 3교시. 산업재해, 요게 이제 산업안전 문제. 그나마 이번에는 산업안전 문제가 여러 문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정전 대비해가지고 뭐 전기안전관리 기술사의 행동요령 이거는 상식으로 쓰면 되고 전기안전대책 이거 하일리 이론 이거는 안전문제고 그래서 이번에 안전문제가 한 7, 8문제 나와서 그나마 그 중에 최근에 한 4, 5문제 나오다가 한 7, 8문제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서너 문제는 전기 상식으로 또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IC 과전류 선정식 고려사항 이거 이번에 건축전기 나온 거 똑같은 문제고 전자파 전동기 보호 계전기 그 다음에 정전 유도 현상 그 다음에 정전 유도된 전격 현상 그 송전선 가까이 가면은 사람한테 정전 유도 C성분에 의해서 사람이 감전받을 수 있는데 그거에 설명하라는 거예요. 상식으로 얘기하면 돼. 최대 소요 전력 이거 이번에 건축전기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 정전작업 안전장치 정전작업 정전할 때는 뭐 어떻게 정전하고 그 정전 작업 중에는 어떻게 하고 정전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고 복전시킬 때는 어떻게 돼. 순서대로 그냥 상식으로 쓰면 돼요. 여러분들 현장의 경험에 의해서. 전기 화재 원인 이것도 뭐 별거 아니고 산업플랜트에서 접지 방식 출입 감시 CCTV 다 건축전기 공부하신 것들이냐. 뭐 작업장의 좋은 조명의 조건 원래 안전에서 조명 쪽이 안 나와요. 통상적으로 안 나오는데 이번에 나오잖아요. 예. 처음은 아니고 가끔 나오는데 10년에 한두 문제 나와요. 10년에 한두 문제 이번에 나온 거야. 그 다음에 이게 산업안전보건에서 작업면 조도 이거 그냥 우리 그 KSA 얘기하면 돼요. 등전입 본딩 그 다음에 전위 경도가 무엇인지 요거 유연전압 감전 보호 한계성보다 높은 거 어쩌고 이거 접지에서 공부한 거고 안전관리 측면에서 정전기류라는 장애 1차 원인지는 뭐 측정 대상 이거는 이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측정 방법 같은 경우는 정전기 측정하는 방법 C 성분으로 하는 거, R 성분으로 하는 거, 패러데이 게이지 공부 다 한 거예요. 그거 쓰면 돼. 산소결핍 요새 이거 가끔 사고 나잖아요. 탱크 같은 데 막 들어가가지고 산소 질식 돼가지고 부족해가지고 사람 되는 거. 그 다음에 중대재해 위험도 이거는 이제 위험도 발화도까지는 안전문제라고 보면 폭연성 분진, 가연성 분진 이거 다 공부했잖아요. 그 다음에 폭도 같아 이렇게 폭연성, 도전성, 가연성, 타기시험 물질 이렇게 4개 공부한 거 그거 쓰면 돼. 전선 및 배선기구 탄화 이거는 이제 탄화 현상까지는 우리 건축전기에서는 안 하는데 이게 그 발송 배전 아니 안전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뭐 일본 사람 이름 딴 것도 있고 뭐 그래.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에 의한 가스 증기 방폭 구조인 방폭 등급 설명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암페어 트립, 암페어 프레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차단기 용량, 차단 전류, 단시간 트립, 순시 트립, 수전전 변압기에 전기적 보호장치, 기계적 보호장치, 부골주 계전기 뭐 이런 거 다 알잖아요. 비율 차동 계전기, 절연 레벨, 그 다음에 뭐 접지와의 간접 접촉에 대한 보호 조건, 뭐 이거 전원이 비정하게 분리해줘야 된다고 이런 거 공부했었잖아요. 태양전지 모듈 시설의 안전기 이거 태양전지 모듈 지난번에 건축전기 나왔던 문제 똑같이 나오고 AFCI 요거 MCCB 얘기하는 건데 미국에서는 이 그 아크에 대한 거 또 그 화재에 대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하는 거 그런 식으로 해서 거의 80% 이상이 건축전기 문제예요. 이번에 발송배전이나 전기안전 그러니까 일단은 건축전기 하나만 공부해놓으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 여러 개도 뭐 3관왕, 4관왕도 금방 해요. 전기 응용은 99% 건축전기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통합해서 같이 가르치는 거고, 발송배전이나 전기 안전도 별거 아니다. 우리 이제 여기 이번에 우리 건축전기를 보면 비율 차동 계전기 동작 원리, 동작 특성, 적용시 문제점 및 대책.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들 해요. 원리는 알겠는데 그럼 동작 특성은 뭐야? 문제점 대책 이건 공부했으니까 쓰고. 그 다음, 요거 이제 그 전자기에서 나온 암페어의 주의법칙이 뭐 있어요. 그거 설명을 하는 건데, 이건 10년에 한 번 나와. 그러니까 카페에서도 보면, 뭐, 회로이론 전자기에서부터 공부해야 됩니까? 뭐,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면, 회로이론이나 전자기에서 우리 필요한 거 10%도 안 돼. 그럼 필요한 거 그때 떠들어보면 돼. 그걸 갖다가 90% 버릴 거 10% 때문에 그걸 공부하는 사람 멍청한 사람이지.
왜? 바로 교재로 된 것은 100% 공정하면서 10% 부족한 것을 그냥 보충하면 되거든. 그런 식으로 해서 공부에 그 길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만약 설악산 간다. 그럼 설악산을 모든 길에서 다 올라가겠다. 이거 안 되는 거거든. 한 길을 딱 잡아가지고 한 길에서 쭉 올라가듯이 건축전기라는 목표를 삼으면 건축전기에 그 최소한의 공부해야 될 해서 그 길을 쭉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길을 한다고 여기 하고 여기 하고 여기 하고 그래가지고 산토끼 잡을 일 있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절대로 그건 안 돼요. 이런 거는 그냥 제껴도 돼. 트링 하니까 좀 아무것도 아니에요. 트리 얘기하는 거예요. 트레킹 다 공부했지. 몰드 변압기 열화 과정. 이거 몰드 변압기 열화 과정이나 케이블 열화 과정이나 똑같아요. 그 다음에 특성. 지난번에 누설 전류도 나왔잖아. 같은 얘기예요. 특성. 그 다음에 이건 몰드 변압기 특성 얘기하라는 거고, 디지털 보호 계전기, 전자식 보호 배전반 공부했던 거 그대로 쓰면 되고, 권선형 유도전기 속도 제어, 저항 제어, 임피던스 제어 이런 거 했는데, 역률 계산의 원리 이것도 모르죠. 이게 보니까 어디 나왔더라? 그 역률 계산의 원리가 그 전기기기 대학교 책 전기기기 뒤져보니까 그 2차 책에다가 2차 책에다가 앞선 전류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는 원리가 있더라고. 그래서 요건 조금 이쪽 부분이 좀 애매한 문제였어요. 그다음에 대기전력 차단장치 설치 기준, 시설 기준, 변압기 최저, 이거 여기서도 공부 안 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쭉 그어놨죠. 지금 우리 공부 안 하는 게 몇 개 안 돼, 학원에서. 우리 학원의 특징이 계산 문제 위주로 하면서 폭넓게 한 1년 반 동안에 800문제 여기서 다뤄드리니까 하여튼 거기에 웬만하면 다 걸쳐요. 건축전기는 얇고 넓게 공부하셔야 돼. 얇고 넓게 공부하셔야 되는데 건축전기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트렌드가 그렇게 바뀌어요. 이번에 그 발송배전도 전기안전도 전부 다 건축전기 끌어가잖아. 그러면 건축전기하고 범위가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은 그쪽에도 얇고 넓게 해야 돼. 그동안에는 발송배전은 계산 문제 위주로 해서 좁고 깊게 공부했는데 그런 시대가 이제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기술사들이 얇고 넓게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시대가 돼가지고, 그렇다고 계산 문제 이제 앞으로 안 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년에 가서 2월달에 계산 문제 5문제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계산 문제 손 안 댔다가는 피박 쓰는 거지. 절대로 계산 문제는 무시하면 안 되는 분야예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필수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게 안 나왔을 때 합격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잡아야 돼. 그래서 그때 그 합격을 할 수 있는, 우리 지난번에 5월달 시험에 2명이 합격을 했는데 계산 문제 맞춘 거예요. 계산 문제 3문제 나왔는데 2문제 맞추면 합격한 거야. 3문제 다 맞춘 사람은 당연히 1등으로 합격하는 거고.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계산 문제 나올 때는 무조건 그거부터 잡아라. 왜냐면 계산 문제는 25점 주니까 논술 문제는 기껏 해봐야 15, 16점이고 그럼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10점 차이면 벌써 끝난 거예요. 10점 나누기 4 하면 어떻게 해요? 2.5점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60점 맞고 한 사람은 58.5 맞는 거예요. 57.5. 그러니까 57.5에서 몇 점 걸리는 거예요. 계산 문제를 안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다. 근데 그게 한 문제가 아니잖아. 2문제일 때는 25점 곱하기 5, 50점 차이, 10점 차이. 10점인데 2문제니까 20점 차이잖아. 20점 나누기 4 하면, 그게 얼마야? 5점 차이잖아. 그럼 한 사람은 60점 합격이고 한 사람은 55점밖에 못 맞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자, 이거는 이제 안 다뤘었었는데 고유효율 변압기 때문에 이건 나온 문제고, 그 다음에 소농하고 벗긴 제어기, 이걸 못 쓰면 말이 안 되고 이런 거 그냥 버려야 돼요. 이런 거 잡고서 나 10문제 중에서 10문제 썼어. 어려운 거 다 놓치고 합격 못 하는 거야. 쉬운 거 버리고 어려운 거 잡아야지 합격하지. 1%라는 것은 어려운 거 버리고 쉬운 거 해가지고는 절대 합격 못 해요. 다 쓰지. 그 10문제, 그 다음에 4문제, 4문제, 그거 6개월만 공부해도 웬만하면 다 써요. 그거는 그냥 페이지 한 10페이지, 12페이지는 웬만하면 다 채워요. 어림도 없어요. 그거 가지고는 50점, 55점밖에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대기전력 그렇고, 변압기 그렇고, 조명 그렇고, 태양전지 모듈. 지난번에 설치시 고려사항 했는데 이번에 선정시 고려사항. 이거는 저기서 나온 거예요. 건교부에서 한 거 건축전기 설비의 설계 기준. 거기서 태양광 쪽에,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기존에 있는 실력 가지고 그냥 응용해도 돼. 이런 건 상식으로 했어도 할 수 있는 문제고, 유도전동기 고주파 전압계수.
하이 볼테이지 팩터? 이거, 하모닉 볼테이지 팩터? 요거, 뭐, 옛날 용어예요, 옛날 용어. 그, 네마에는 아직도 살아있는 용어인데, IEEE의 옛날 용어고, 그것이 IEEE가 2003년에 개정이 되면서, 고조파 외역률. 그러니까, 하모닉스 디스토션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시험 문제 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 낸 사람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내 말을 그 사람이 알고서 의도적으로 냈는지는 모르겠어. 그랬으면 다행이고, 거기서는 살아있어요. 그 다음에, 병렬도체 과부하와 탄력부. 이것도 여기, ICU 0364에서 이번에 한 두 문제 나왔는데, 그 한 군데에서 몰아서 두 문제 나왔어요. 그 4장. 그래서 2학기 때 저도 우리 학원에서 ICU 0364를 아예 교재로 해가지고, 2013년 개정판을 해가지고, 교재로 해가지고 강의를 좀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 몰아서 많이 나왔어요. 두 문제나. 엘리베이터 교통량 계산 순서. 이거야 뭐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건데, 이것도 건축정비 설계 기준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직류 접지 방식 개통 방식. 이거는 판단 기준에서, 판단 기준이, 2013년 3월, 올해 3월 달에 개정이 된 부분. 그 부분을 이제 나온 거고, 지난번에는 직류 공급 방식 나왔고, 이번 접지 방식 나왔고, 그 다음에 터널. 이건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고. 전력관선 종류, 설계 순서, 설계시 고려사항. 이것도 마찬가지고. 자, 전력계통의 안정도를 분류하시오. 안정도 향상 대책. 이게 안정도 문제가, 이게 우리 추가 예상 문제에서 다뤘었던 부분인데, 발송에서 92회 때 나왔던 문제예요. 그거 똑같이 쓰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92회 거는 발송 배정 거 다 섭렵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대로 썼으면 돼요. 전압 안정도, 주파수 안정도, 위상 안정도 해가지고, 정상적일 때, 과도적일 때, 과도 안정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정상 안정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쓰면 되고, 축전지 용량 산출 시 이건 뻔한 문제고, 충전전류 발생 원인. 이건 페란트 현상 때문에 그런 거죠. 문제점 대책. 변압기 모선 이것도 발송에서 86기 때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추가 예상 문제에서 했는데, 이건 사실상 이게 건축전기에 나오기는 조금 애매한 문제인데도 어쨌든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그다음에 고조파가 전동기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전동기별로 설명해라. 이게 전동기별로 설명을 하려면 조금 어려운데, 이게 직류전동기 같은 경우는 고조파 영향이 없겠죠. 주파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유도전동기하고 동기전동기인데, 동기전동기는 아무래도 역률을 100%로 해서 하니까, 고조파 영향이 적겠죠. 유도전동기는 역률이 좋아봐야 85%. 그러니까, 고조파 영향이 크겠죠. 그런 맥락으로 쓰시면 돼요. 그 다음, 저압계통. 지금 이런 거 들으면서, 그러네. 그러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게 이제 짬밥 차이예요. 오래 공부하시고, 여기서 스터디 하면서 막 머리를 짜냈던 사람은, 짜냈던 연습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응용력이 생겨요. 근데 그냥 교과서만 가지고 맨날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은 그런 응용력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공부를 똑같은 100이라는 공부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80밖에 출력을 못 해내고, 어떤 사람은 100하고, 어떤 사람은 150까지도 출력을 해내요. 그게 이제 여기서 스터디 같은 걸 해가지고 자꾸 막 머릿속에 있는 걸 짜내는 연습을 하신 분들은 이런 게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과부하 보장체 시설 유치 협조 생략 조건. 이것도 IEC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교재에서 다 기본서에서 공부한 거고. 접지선 굵기. 그 다음에 UPS 오프라인. 배전전화 결정 방식 선정식 고려사항. 그 다음에, 대칭좌표법. 이 대칭좌표법이 사실은 조금 어렵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실이 아니라서 이게 좀 어색해, 이게 조작하는 방법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불평전압, 불평전류 이것은, 쉬운데, 일선지락 시 건전상의 대지전의 상승, 이건 1.3배, 1.73이 그건 알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점수가 잘 안 나오고, 이제 공식을 유도했으면 되는데, 공식 유도까지는 건축전기에서는 사실 좀 어려워요. 문제풀이는 제가 해드렸는데.
발송배전에서는 그 정도까지 하지만 어떤 피크 부하 제어 방식, 그 다음에 무부하 전류, 요게 이제 신전기 설비 핸드북 일본 거 번역해 놓은 거, 거기 보면 전동기 쪽에 가가지고 이렇게 무부하 전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무부하 전류 같은 경우에 유도 전동기는 역률이 나쁘기 때문에 무부하 전류가 크고, 그러면 자화분이 있으니까, 직류 같은 경우는 이제 자화 성분이 없으니까 적고, 동일 비슷한 문제에 앞에 문제하고, 그래서 한 사람이 내면서 이 문제하고 앞에 문제하고 연계해가지고 두 문제를 동시에 그렇게 전동기 문제를 끌고 들었어요. 그 다음에 IBS, 지능형 빌딩의 기능, 그 다음 전기 설비의 설계도권, 그 다음 소방부하고 비상부하고, 불났을 때 돌리는 게 소방부하고, 정전됐을 때 돌리는 게 비상부하고, 그렇게 구분하면 구분 상식으로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공급용 발전기의 용량 산정 방법, 이거는 우리 다 공부한 거고, PG 1, 2, 3, 4. 그 다음에 발전기 용량을 감소하기 위한 부하 제어 방법. 이것은, 제가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설명을 하겠지만, 일반적인 상식을 물은 게 아니고, 다른 의도에서 물은 것 같아가지고, 그쪽으로 제가 문제풀이를 한번 해봤어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구성, 그 다음 패널 설치 방식, 종류, 특징. 지난번에 이거 96회에 나왔던 거예요, 이거. 태양전지 패널 설치 방식. 그거를 이번에 이렇게 시험에 이제 앞에 부분하고 믹스해서, 이렇게 두 가지 믹스해가지고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기출문제가 어쨌든 61% 발송배전 문제, 그 다음 기타가 이제 딴 데서 또 끌고 온 것들, 그 다음에 신규 문제가 전자기, 변압기, 전력품질, IC, 그 다음에 판단 기준, 핸드북 해가지고, 이번에는 신규 문제가 한 23% 정도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 좀 계산 문제가 안 나온 대신에, 다른 데서 많이 끌고 온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IC 문제라든지 이렇게 법규적인 것들. 그래서 결코 이번에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카페에서 평이한 문제다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계산 문제 안 나왔다고 평이하고 계산 문제 나왔다고 어렵냐? 절대 계산 문제 한 문제만 어려운 거 나오면 되게 어려웠다고 그래요. 근데 계산 문제 안 나왔다고 쉽다고 그래. 그럼 내가 지금 별표 쳐놓은 것들 풀어보라고 그래. 그 별표 안 쳐놓은 거 푸는 사람은 다 풀어. 다른 사람도. 그죠? 별표 쳐놓은 거 푸는 사람 별로 없어요. 결국은 별표 친 거 푸는 사람들이 합격을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어려운 것은 딱 눈 감아버리고 공부하기 싫으니까 쉬운 것들 자기가 푸는 거 몇 문제 풀어놓고선 평이하다 어쩌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그래 절대 그런 평이하다, 이번 시험 문제를 평이하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 합격 못해요. 이번 시험 문제가 굉장히 어렵고 고난도다 하고서 매달리는 사람이 합격을 해요. 예.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분석은 끝났고요. 자, 금년에 커리큘럼은 2학기 때는 1학기 때하고 똑같이 돌아갑니다.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까지 해서 9월 달에는 1장 수변전 설계, 단락, 예비전원까지, 예비전원의 발전기, UPS, 배터리까지 다 있고요. 그 다음에 2장 변전 설비, 모든 기기들, 2장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1권은, 우리 기본서 1권은 건축전기 공부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권에 가가지고 배전 설비, 케이블, 전력 품질, 요새 품질 쪽에서 많이 시험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부하 설비, 조명, 광원, 이것도 이제 요걸 기본으로 한 응용 문제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배전 설비, 조명 설비. 부하 설비다 보면, 요건 전원 설비, 요건 부하 설비, 간선 부하 설비. 그 다음에 3권은 이제 방제, 반송, 정보통신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고, 접지하고 필요하고 전기 안전인데 일부 그렇게 해서 이제 돼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세이빙, 신재생 에너지, 초전도 관련되는 법규,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요새 요 7장에서 엄청나게 또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7장. 그래서 이건 내가 수시로 개정을 하는 부분인데, 지난번에도 개정을 해서 아마 올 2학기 때는 지금 교재가 개정된 걸로 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개정이 안 된 거 구입하시는 분은 개정된 부분을 내가 메일로 이렇게 보충해드리니까 그렇게 하시고, 기본반에서 들으신 분은 가능하면 연구반 올라가시고, 자, 연구반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3월에서 8월 달까지는 서브노트를 해드리고,
요게 이제 앞에 걸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컴퓨터로 깔끔하게 해서 좀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 위주로 해가지고, 8월 달에는 계산 문제를 해서 합격을 해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5월 달에는 이제 본문 위주로 해서, 좋은 점수를 얻고, 8월 달은 계산 문제로 해서 완성해서 합격을 해라.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커리큘럼을 짰고,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6개월 동안 시험이 없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단계, 기본서 과정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회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전력공학연설을 저 뒤에 송길령 교수가 쓴 책이 있는데, 동일출판사 거. 요거 지금 그 학원에다가 25권 정도 새로 갖다 놨어요. 요게 해서, 9월달, 10월달 하는데, 요 8월달에 한 3주 정도 갭이 있어요. 그래서 3주 정도 갭이 있어가지고, 건축전기 설비 기술, 요거 엊그저께 나왔는데, 요 따끈따끈한 거예요. 아직 인쇄에도 안 말랐어요. 한 이틀밖에 안 됐어. 아직 서점에도 안 나갔는데, 요거 1권이 6회분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2회분씩 해서 빨리빨리 해서 끝내드릴게요. 그래서 요게 1, 2, 3권 나왔는데, 요것은 어떻게 이렇게 따로 잡아가지고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해서, 한 3주면은 그냥 한 권씩 끝내드리니까, 어차피 기본서에서 다 공부한 거 추가해, 기출문제 여기 핵심, 기출문제 핵심에서 여기 X되는 문제들은 또 많이 뽑아가지고 그렇게 가르쳐 드려요. 그래서 그냥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잠깐 짬을 내가지고 해드리니까, 최근에 것까지 다 개정된 법규까지 다 했어요. 지난번에 일주일 전에 제가 최종 교정을 봐가지고 내용 수정까지 다 해서, 좀 만들었으니까 요걸로 해서 한 3주 하고 요거 들어갈 거예요. 계산 문제 한 2개월 걸릴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번에 계산 문제 안 나왔다, 계산 문제에 손 놓겠다, 절대로 합격 못 합니다. 계산 문제 나올 때 고득점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계산 문제 2권이 있는데, 앞에 했던 요 2권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복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비슷해요. 그냥 복습이라고. 똑같이 이것만 가지고 하면 지겨우니까, 그거에 대한 복습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이걸 먼저 해놓으면 또 이거 할 때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정리 추가 예상 문제라고 그래가지고 한 100문제 정도 이렇게 좀 그렇게 해드리는데, 요거 뭐 한 2달까지 안 걸릴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당겨서 좀 할 거고, 기출문제 핵심도 71위 때부터 최근 거까지, 그러니까 작년 거 전까지, 재작년 그냥 90 몇 회야, 7, 8회, 98회까지 쭉 정리한 거 있는데, 그거를 2월달 시험 전까지, 요때 1월달까지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월달에 또 한 3주 정도 만약 시간이 나오면 그때 뭐 한 권을 이렇게 해드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요 기출문제 풀이는 별도의 뭐 몇 달 이렇게 잡아서 하는 게 아니고, 요거 18회분이면 다른 학원 같은데 6개월 강의해요. 근데 우리 6개월 강의 안 해요. 그냥 다른데 여기 이렇게 이런 데서는 그냥 엑스바 딱 모아가지고 단시간에 해버리고, 이런 것은 짬짬이 나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쭉 보셔도 돼요. 그래서 한번 그냥 쓱 정리를 해드리니까 여기서 시간 안 끌어요. 그 다음에 이거 1권인데 우리 기존에 기출문제 풀이해가지고 2권을 사신 분은 2권하고 이거 같아요. 틀린 내용이 몇 군데 이제 수정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내가 메일로 쏴드리면 되니까 그때 뭐 구입하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아셨죠? 우리 학원생들은.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강의가 되고, 시간도 파이널반을 사실은 만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파이널반을 지금 토요일날 오전에 해야 되는데, 제가 하기는 좀 무리고, 사실 토요일날 8시간 강의를 하는데, 제가 하기는 좀 무리고, 다른 교수님을 좀 이렇게 해보니까 마땅한 분을 뭐 아직 못 찾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쯤에 지금 그쪽을 파이널반을 좀 해야 되겠다, 지금 학원 측하고. 그래서 이번에 모집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보류를 하는 걸로 해서, 일단은 그냥 현재대로 기본반은 오후에, 연구반은 저녁에, 그렇게 일단은 이번 2학기는 하는 걸로 했어요. 그렇게 하고 요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들어갈게요. 3시에 시작했죠? 4시 한 15분까지 하고, 한 10분 쉬었다가, 4시 반부터 5시 반까지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기울 자동 계정기에 대해서 설명해라. 자, 이건 뭐 기본적인 문제인데,
1교시까지만 하고요. 그 2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는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해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만 하고 쉽게요. 동작 원리. 이게 이제 동작 원리, 동작 특성 이렇게 해놓으면, 나눠놓으면 그걸 어떻게 쪼개서 이게 설명을 할 거냐. 이게 이제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되겠지만, 이렇게 1번 해가지고 이제 개요식으로 해서 사실은 시험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길게 못 써요. 그죠? 이거는 25점짜리 문제로 제가 작성을 해놓은 거예요. 왜냐면 이게 다음에 똑같이 25점은 나오니까. 그래서 25점짜리를 해놨는데 10점짜리로 할 때는 이제 이런 거 쓸 시간, 그게 없죠. 그래서 25점짜리로 나오면 이렇게 개요식으로 해서 비율 차동기를, 계전기를 설치해야 되는 조건. 그 다음에 비율 차동 계전기 동작 원리. 동작 원리 이제 그게 질문한 거죠. 동작 원리. 자, 평소에는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2차 전류는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니까 요놈이 하나는 일로 와서 이렇게 가고 하나는 이리로 와서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서로 상쇄가 돼가지고 이거 동작을 안 하는데, 만약 내부 사고가 난다면 1차 전류가 일로 들어가고 이쪽에서도 1차 전류가 일로 거꾸로 사고 난 지점으로 다 들어가니까 그건 이놈이 밖으로 간다는 얘기지. 이게 바뀌어서. 그럼 밖으로 가니까 이리로 가서 모아지고 이리로 가서 모아지니까 이놈 모아지고 이놈하고 두 개가 합쳐지니까 전류가 커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전류가 커졌을 때 동작을 한다. 이제 그런 거 차전류에 의해서. 여기 차전류라는 것은 사실은 요게 사고 났을 때 플러스로 합쳐지는 전류다. 이제 그걸 이제 원리 설명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특성이라는 건 이거 설명하면 돼요. 요거 해서 동작 특성 곡선 하나 그려가지고 이게 동작 비율이 30%에서 40% 정도 되면 동작을 한다. 그거 설명하면 돼요. 그 다음에 오동작, 이건 다 공부한 거죠. 여자 돌입 전류에 대해서 오동작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 대책은 감도조합법, 여기다 타이머 넣어가지고 하는 거, 고조법 대방식, 여기 고조법 코일 하나 넣어가지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비대칭 저지법. 비대칭 돌입전류 자체는 비대칭이기 때문에 그 비대칭 때는 동작을 하지 않게끔 그런 원리로. 이건 회로가 너무 복잡해서 안 그려놨는데 그런 방식이 있다. 그 다음에 또 유상차에 대한 것은 결선 방식을 델타 Y, Y 델타 이걸 바꿔서 하면 되겠고, 변류비, CT 변류비가 맞지 않는 것은 보조 CT를 사용하면 된다. 그런 정도로 해서 하면 되겠고. 이제 이번에 문제죠. 그 문제가 되는 문제. 자, 이거 그림, 이거 보고 이해하시는 분 계세요? 동축 케이블인데. 이게 코일이 일로 들어가고, 일로 나오고, 일로 들어가고, 중심은 여기고. 이게 좀, 교재를 이제 대학 교재들을 다 뒤져보니까, 이런 식으로 동축 케이블이 있으면, 이건 방향을, 원래는 이제 들어가는 방향으로 표시하면 더 좋은데, 여기서 나오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이걸로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걸로 하더라도, 요게 이제 안에 것을 A, 밖에 이제 절연물가 끝나는 데까지를 B, 차폐 케이블까지 있는 걸 C,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쭉 풀으니까, 여기 아래 흐르는 전류, 그 다음에 A까지 흐르는 전류를, 아래 흐르는 전류, A까지 흐르는 전류는 단면적에, 전류는 이제 자속의 세교하고 비례하니까, 단면적에 비례하니까, IR은 이렇게 해서 이런 게 나온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암페어의 주의적분의 법칙에다 집어넣어가지고, H, 여기서 DL이라는 것이, 저 길이에요. 근데 길이가 뭐냐? 이게 E파이R이 뭐예요? E파이R이 지름, 둘레지, 둘레. 둘레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H1은 E파이R분의 IR이 되는데, IR 아까 구입한 것을 집어넣으니까 E파이 A 제곱분의 RI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R이 A보다 크고 B 사이에 들어갈 때는 그걸로 풀으면 거기 E파이 R분의 I가 된다. 이런 식으로 풀어내는 건데, 요건 그냥 몇십 년에 한 번 나오니까 이런 문제는 잃어버리세요. 한 번 딱 해놓고 또 이제 똑같이는 거의 안 나와요. 자, 트리 현상은 다 아실 테고, 전기 트리, 수 트리, 그 다음에 화학 트리,
그 다음에 이제 모양에 따라서는 내도 트리, 의도 트리, 보호 타이 트리, 벤티드 트리. 학원에서 이게 편집하라고 넘겼더니 너무 이런 걸 많이 넣어가지고 그냥 지저분해 죽겠어. 마음에 안 드는데, 마음에 안 들어. 차라리 한글로 된 걸로 하자고. 지저분해서 죽겠어. 조금 키워야 되겠죠? 어딨어? 키우는 게. 여기서 보니까 안 보여. 보기가 어디에? 여기 있네, 여기. 뭐, 이 정도 할까요? 좀 잘 안 보이면 뒤에서 그냥 교재 보세요. 자, 쭉 뭐야. 이게 몇 번? 1에 11번 문제네, 벌써. 자, 그렇게 해서, 자, 트리는 끝났고, 트래킹은 이것도 다 공부한 거예요. 표면을 타고서 가는 거. 표면을 타고서 가는 것을 트랙이라고 그러는데, 트랙이 되는 것은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처음엔 도전로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발광이 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트랙이 발생돼서 여기서 이제 불꽃도 생기고 뭐 그런다. 그런 걸로 해서 이제 대책 쪽에 설명을 하면 되겠죠. 여기 오늘 공개 강좌는 우리 수업 시간에 하듯이 그냥 상세하게 설명은 안 해요. 수업 시간에는 4시간 동안에 한 15문제에서 20문제 정도를 나가요. 근데 오늘은 한 3시간 정도에 31문제, 그러니까 2배 정도 이렇게 빨리 나가기 때문에 그냥 한 2배속 돌렸다 생각하시고,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들은 그냥 넘어갈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조금 고난도 문제라든지 특별한 문제들은 좀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또 여기 공개강좌 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고, 처음에 시험 시작해가지고 막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 공개강좌 잘 있는 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공부 조금 최소한 6개월 이상, 1년 이상, 길게는 뭐 몇 년씩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적어도 한 1, 2년 정도는 공부하신 분 위주로 해서 그렇게 설명을 할게요.